어허. 도사님,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 이게 제 생년월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그걸 좀 심각하게 봐주세요. 어허. 어제 저녁에 뭘 얼마나 드셨누?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녁에는 저녁 7시에 간단하게 밥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요.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은 뭐 따로 챙겨 먹지는 않고 11시쯤에 샌드위치 먹었는데. 어허. 아니 근데 이거를 보셔야 생년월일 어허. 이걸 보고 따지셔야지. 뭘 이거는 먹는 됐고. 걸 물어봐요. 매일 그렇게 드시나? 그렇죠. 근데 뭐 보통 때는 사실은 이제 한 저녁 10시쯤에 착 해가지고 이제 삼겹살에다가 이제 착 먹으면 이제 뭐 해가 뜰 수도 있고 어허허. 뭐 그런 거죠. 네. 자네는 장수하긴 틀렸구만. 아이 진짜 도사님 이거 내 생년월일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무슨 먹은 거 몇 개 물어보고서 뭐 장수를 한 해 만에로 어떻게 맞춰요? 완전히 엉터리야. 아하, 이 사람이 뭘 모르는구만. 엉터리야 엉터리. 식습관이 사람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에이, 똑바로 봐주지도 않고. 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아직도 모르실까요? 혹시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은 어떤지,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식습관은 또 어떤 건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쑤!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지만 마음만은 누구나 건강한 무병장수의 삶을 꿈꾸죠.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만성 질환자의 수도 함께 증가하며 점점 병을 품고 사는 유병장수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속에 무병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49년차 배우 오미연,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 그리고 요리 전문가 최은주와 함께 내 몸에 독이 되는 잘못된 식습관부터 건강 수명을 늘려줄 식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가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뭐 이 한 끼를 먹더라도 그냥 대충 어떻게 때우느냐 아니면은 한 끼를 잘 먹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잘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맛있게 잘 먹었다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제대로 잘 먹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나의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보고 어떤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장수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혹시 이제 저희 뭐 유튜브 또 이제 카카오톡 뭐 이런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나만의 장수 식습관을 이제 갖고 계시면 그 방법을 저희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식습관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요,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검색하시고요. 친구 추가하신 뒤에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사연은 저희가 방송 후반에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도 이제 열려 있는데요. 실시간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장수 식습관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증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지연 씨,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뭐 아침에는 뭘로 때웠니? 오늘 점심에 뭘로 같이 때울까? 점심 뭘로 때웠어? 아니면 오늘 저녁 뭘로 때우나? 뭐 이게 사실 때운다는 거랑 먹는 거는 진짜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뭐 보셨다시피 오늘 방송 있는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준비하면서 간단히 샌드위치나 김밥으로 때우죠. 그거야말로 정말 때우는 거죠. 네네. 뭐 그렇게 식사를 하곤 하죠. 네네. 이렇게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당기는 거에 이제 음식을 네. 뭐 때우기도 하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 한 끼를 우습게 봤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고요. 오상호 교수님?
네, 보통들 건강이 나쁘다, 그 건강이 안 좋은 거 하면 뭐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술 먹거나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란셋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 1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봤더니 세상에 5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실은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사망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걸로 인해서 조기 사망의 위험도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먹는 거야말로 우리가 흡연이나 음주 못지않게 반드시 챙겨봐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흡연보다도 위험한 것이 이제 잘못된 식습관이다라고 하시니까 이건 정말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 많고 네. 좋은 먹을거리 많고 이럴 때 사실 건강을 위한 그런 식습관을 안 챙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올바른 식습관인 건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식습관의 정보가 맞는 것인지 네.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바른 요거, 그쵸? 식습관의 자가진단법. 그렇죠. 네네.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오상훈 예, 선생님? 그냥 누가 옆에서 뭐가 좋더라, 뭐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지다 그런 그런 거 너무 이야기보다는 많아요. 예, 그런 게 너무 많은데요. 사실 그런 거 체크해 보려고 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네. 체크해 볼까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한다. 네. 육류, 생선, 달걀, 콩을 매일 먹는다.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네. 우유,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매일 먹는다. 과일을 매일 먹는다. 튀김 볶음보다 삶거나 쪄서 먹는다. 싱겁게 먹는 편이다. 아이스크림, 과자빵을 거의 먹지 않는다. 탄산 음료를 거의 먹지 않는다. 근데 저는 한 6개 정도 해당되는 여섯 것 개요? 같은데. 네. 네네. 우리 그 오면 선생님은 6개? 보셨어요? 예. 나는 4번만 안 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우와. 근데 우유 요구르트 매일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한 5가지,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한 절반 정도. 네.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오명수 같은 경우는 우유, 요구르트를 이 나이 되시면 계속 드셔야 되고요. 아, 그래요? 예, 여기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시청자들께서 이게 3개 미만인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보통 한 7개 이상 되면 아주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챙겨 드실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챙겨 드셔가지고 일주일 평균으로 봤을 때 이게 골고루 먹고 있다는 걸 확인할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이 나쁜 식습관을 갖고 있는 게 본래는 당장 안 먹어서는 별다른 신호는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 가지 신호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9가지를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지금 저희 그 9가지를 이제 자가 진단을 하시면서 나의 그 식습관이 이렇게 안 좋았나 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건강하게 수명을 늘리는 장수 식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셔서 네.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시면 선택을 해서 저희가 방송 후반에 답을 드리고 또 좋은 의견들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장수하는 식습관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알아볼까요? 짠! 무조건 소식하지 마라. 마라? 마라? 아니, 제가 이렇게 방송 보면은 막 어디 장수 마을 이런 데 막 찾아가면은 다들 소식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소식을 하려고 그러고 아직은 안 했고 하려고 그러고 계획 있는데 중이셨구나. 하지 네. 마요. 하지 말아요, 이 진짜? 무조건에 함정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오해 마셔야 되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소식은 확실히 건강에 좋습니다. 요즘 너무나 기름기 있는 음식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많이들 드시는데요. 소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소식을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소식을 하되 굉장히 영리하게 또 현명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사실 그 소식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 몸의 몸무게는 좀 빠지겠죠. 근데 몸무게는 빠지는데 지방이 빠지고 뱃살이 빠지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사실 그 너무 소식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오히려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그럼 근육이 빠지면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몸의 대사 반응도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지고 게다가 이제 다리나 이 뼈가 뼈 건강 이런 데 중요한데 그런데 제대로 공급도 못 해주고 그로 인해서 넘어지면 낙상이
심장의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소식을 하되 현명하게 골고루 먹으면서 소식을 해라.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식이라는 게 정말 그냥 양을 줄이는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네.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이제 똑똑하게 이제 소식을 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확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단단히 다가오진 않아요. 임격수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올바른 소식일까요? 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줄이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 좋도록 식단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밥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흔히 먹는 흰밥 한 공기 있고요. 갈비탕, 여기에 고기로 삼겹살 구이 맛있겠죠? 또 채소볶음, 조미김, 그리고 이제 후식으로 껍질 벗긴 사과, 이렇게 오렌지 주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걸 대략적으로 칼로리만 분석을 해봤더니 약 940kcal 정도 될 것 우와. 같아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밥상을 개수는 그대로, 개수가 줄어들면 서운하니까 맞아요. 개수는 그대로 들고 살짝 제가 건강 밥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일단 궁금한데요. 요 흰밥을 빼고요. 여기에다가 현미밥으로 넣는데 현미밥 한 공기를 다 드시지 말고 한 2숟가락 정도 조금만 덜어내세요. 두 번째, 기름기 많고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많은 갈비탕을 조금 빼고 여기에 담백한 소고기 묵국 또는 두부 넣은 두부국으로 하시고요. 그 대신에 요 양도 대접에다 이렇게 한 대접 드시지 말고 공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삼겹살, 이거는 뭐 가끔씩만 드세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있고 좋은 단백질 들어있는 이렇게 뭐 삼치구이, 고등어구이, 생선구이로 한 토막 드시고요. 채소도 채소가 좋긴 하지만 기름에 넣어서 볶는 이 볶음 요리보다는 데쳐서 나물 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나물 내서 들기름 착착 넣어가지고 나물 내서 드시고요. 또 조미김보다는 이제 김은 김이지만 그대로 군 이렇게 군 김.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얘네들은 조금 옆에다 놓고요. 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이제 후식으로 드시지 말고 식사 사이 간식으로는 껍질 벗긴 사과보다는 이게 사과 한 개 조금 당이 많습니다. 사과를 반 개를 드시는데 껍질이 있는 채로 잘 뽀독뽀독 닦으셔서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오렌지 주스는 사과하고 영양소가 겹쳐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대신에 우유라든지 우유가 소화 안 되시는 분은 칼슘 두유로 이렇게 후식으로 드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드시면요. 밥상의 개수도 그대로 있고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칼로리는 615kcal로 한 3분의 2 정도로 그러네요. 팍 줄었고요. 또 여기에 밥상에서 우리가 꼭 보강해야 될 식이섬유라든지 오메가3 지방산, 칼슘 이런 것이 보완된 아주 건강 밥상입니다. 소식하면서도 건강할 수 있겠죠? 이 골고루 먹을 건 다 먹는데도 900칼로리에서 600여 칼로리로 그냥 3분의 1이 확 줄어들었네요. 최윤주 선생님, 지금 저렇게 이제 그 식단을 짜 보면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까요? 그럼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 밀도는 보통 100kcal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백미밥과 현미밥을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현미를 껍질을 깎아가지고 백미를 만드는데 그 깎아지는 껍질에 영양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따라서 백미밥과 현미밥을 일정 양을 두고 비교를 한다면 칼로리는 비슷할지 몰라도 영양소는 현미밥이 훨씬 많은 거죠. 따라서 현미밥을 섭취하시면 장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현미밥이 굉장히 좋죠. 근데 현미밥 안에는 또 파이테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몸 안에 칼슘을 이렇게 잡아서 소변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칼슘 부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 훨씬 좋고요. 근데 현미만 고집하시면 안 되고 현미뿐만 아니라 다른 잡곡까지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것이 더 건강하게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골고루. 결국은 네. 칼로리는 낮추는데 영양소를 소식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참 소식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거든요. 조금 먹으라 그러면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네. 먹어도 배가 고픈 것 같고. 예, 근데 이게 대체를 잘 실천하기가. 하면 네. 뭐 많이 먹으면서도 네. 칼로리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희망이 또 보니까, 있잖아요. 네, 희망이 보여요. 요거를 네. 좀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크게 2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거꾸로 먹어라.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밥 먼저 먹고요. 고기 먹고 그다음에 채소 반찬 먹고 김치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일단 밥상을 받으면은 칼로리가 적은 채소 먼저 드십시오. 채소 조금 드시고 그리고 나서 단백질 반찬 드시고 마지막에 마무리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적게 먹으려면은 밥을 먼저 드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실제 이 반찬이 채소가 먼저 입에 들어오면은 조금 씹어야 돼요. 씹다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 몸에는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얘는 식사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고 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야 나오기 시작해서 그제서야 포만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밥을 빨리 드시거나 밥 먼저 드시는 분은 이미 많은 칼로리를 드시고 나서야 포만감이 들게 돼서 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밥보다는 반찬을 먼저 드시고 또 반찬을 꼭꼭꼭꼭 오래 씹어서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포만감이 들어서 식사량을 쉽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식사를 하기 전에 반찬부터 먹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익숙지는 않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네. 왜 식사를 기다렸다가 딱 차려서서 엄마가 밥 먹어라 하시면 일단 밥을 허겁허겁 먹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순서로 하면 밥을 허겁지겁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포만감이 올라오니까. 네. 근데 왜 그 렙틴이요? 걔는 왜 뒤늦게 나오죠? 속상하게. 시작할 때 나와주면 알아서 조절이 될 텐데. 네, 네. 아고 참 속상하네요. 과식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거꾸로 먹어라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방법도 있죠. 네, 두 번째는 바로 꼭꼭 씹어 먹어라입니다. 뭐 이 방법은 실제 건강 식생활에서 누구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건데요. 왜 꼭꼭 씹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세요. 실제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밥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국수라든지 뭐 빵 뭐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 식품인데요. 얘네들을 분해하려면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필요합니다. 얘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입에서 나와요. 침에 들어 있습니다. 위에 들어가면은 그 아밀라제는 소화효소가 없고요. 소장으로 내려가야지만 다시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드시는 분은 입에서부터 탄수화물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 꼭꼭 씹지 않고 대충 넘기시는 분은 위장에 있다가 나중에 소장에 내려가야지만 이 탄수화물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탄수화물 소화 효소 췌장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지 않는 분들은 췌장이 고생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천천히 드시게도 하고 췌장이 힘들지도 않게 하는 굉장히 건강한 방법입니다. 네. 자, 이제 그 과식을 억제하는 예방하는 방법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알아봤는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장수하는 식습관 두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채식하지 마라.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라고 많이 건강을 위해서 권유를 받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왜 하지 말라는 건가요? 채식하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채식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채소가 뭐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채식만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근데 채식만 먹으면은 여러 문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육 같은 게 많이 소실이 되겠죠. 근육이 이제 제대로 붙으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콩이나 뭐 이런 다른 그거에 현미에도 뭐 단백질이 있긴 있지만 그거 갖고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 반응을 겪으면서 근육 소실이 많아지는데 그걸 보충하려고 그러면은 채식만 해서는 그게 보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백질을 적절히 드셔주셔야 하기 때문에 꼭 채식만 하지 말고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육류도 좀 섞어서 드시면 좋고요. 물론 이제 매일같이 삼겹살만 드시라고 이런 기름진 고기를 드시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육량 감소는 건강과 아주 밀접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채식만 하지 말고 단백질도 좀 챙겨 드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92세세요. 네. 지금. 근데 모시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엄마 오늘 뭐 드실래? 그러면 아무거나 해라. 그냥 편한 거 해. 그러죠. 근데 사실 이런 거 계속 저는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이시니까 단백질 필요하지. 채소도 필요하지. 그럼 채소를 어떻게 드릴까? 이거를 그냥 샐러드로 드릴까? 뭐 나물로 드려야 되나? 막 그런데 이게 또 어머니만 뭐 계신 게 아니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의 식성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번갈아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이 장수 식단 먹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도 먹는 그 좋은 채소 먹는 방법은 뭘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뭐가 좋을까요? 사실 이 나이가 되면서 채소를 소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많이 못 드세요. 이럴 경우에는 채소를 데쳐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데쳐서요? 채소를 데치게 되면 질산염 같은 독성 물질은 좀 줄어들고요. 부피도 확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양의 채소를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데치면 수용성 비타민은 좀 제거가 될 수가 있는데 무기질이라든지 식이섬유 좋은 성분들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데쳐서 많이 드세요. 네. 채소를 데치는 건강하게 것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네. 데쳐서 먹기. 데쳐서도. 네. 사실 오미연 선생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께서 이제 2세. 92세 되셨다고. 근데 혼자서도 직접 아, 뭐. 산책도 가시고 네, 계신다고. 네, 네. 그냥 일어나시면은 그냥 빨래도 하시고 다 이렇게 예. 하셔요, 다. 예.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루에 꼭 한 번씩 하시고. 아, 예. 건강하시군요. 네. 이거 이제 네. 어떻게 오늘 주제가 또 이 장수 비결,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습관 이런 건데요. 네. 과연 정말 어떻게 지내시길래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도 아주 정말 힘 넘치게 지내실 수 있을까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좀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